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0일 주말 휴일인 오늘도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해먹으려 하는 이들의 부지런한 움직임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이전과 관련한 이사업체 비용을 30억 원을 책정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인수위. 며칠 전 국방부 이사 장면이 공중파 뉴스를 통해 푸대자루에 각종 서류를 담아 옮기는 장면이 노출됐는데요. 이런 이사를 30억 원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졸라 360억 원의 예비비를 받아낸 윤 당선인. 이 가운데 국방부 청사내 사무실 등의 이전 비용은 이사 30억 원, 정보통신 구축비 55억 원, 시설 보수비 33억 원 등 모두 118억 원인데요. 긴급하다는 미명 아래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국방부 이사와 관련된 비용 정산을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할 테지만 벌써부터 냄새가 나는 건 저만의 착각일 겁니다. 마침내 심사숙고 끝에 발표한 것처럼 보이는 초대 내각을 이끌 8개 부처 장관 인선이 발표됐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로 나눠먹기식 농공 행상이 벌어졌습니다. 그간 할당안배와 같은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유능한 분을 찾아 지명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이 공허한 소리였음이 확인됐는데요. 매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대고 있는 겁니다. 뭘 봐야 유능한 인사를 지명한 건지는 알 수는 없었는데요. 미스테리한 이번 인선은 더 조목조목 따져 물어 제대로 된 인선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국토부 장관 지명 때문인데요. 뭘 보고 유능한 인사라고 그를 지명한 걸까요? 이분이 한 거라곤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며 연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음해와 왜곡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분은 음모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진짜 부동산 전문가일까요? 자, 도마 위에 올라왔으니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한 거겠죠.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이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8명의 장관 후보자가 동석한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국힘당 추경호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됐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인수위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는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인 이창영 카이스트 교수가,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이종섭 전 합창참모본부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는 정영호 전 경북대 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곧 폐지될 여성부 장관 후보에는 당선인 정책특보인 김현숙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탁돼 발표됐습니다. 발표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교수와 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온 김동규 동명대 교수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김동규 교수는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고위직 인사청문회는 이미 윤석열 스스로가 앞장서서 실천하고 도입한 아래의 룰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서 그 룰을 적었는데요. 후보자 자신과 직계가족, 반계가족, 친인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위주의 철저한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 그중 가장 염려하는 것은 후보자 자녀 혹은 손자녀의 대학원 입학 제출 서류에 대한 완벽한 전수조사와 각종 규정 위반 시 관련자 구속 수사 등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친 것을 겨냥한 건데요. 이미 조국 인사청문회가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표준이 된 겁니다. 김 교수는 이 원칙의 이름을 조국 룰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며 이것이 향후 5년간 윤석열 정권 인사청문회의 룰이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이어 조만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새로운 인사청문 룰 실행 요구 국민운동이
대대적으로 개시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새로운 인사청문 룰 실행 요구 국민운동이 대대적으로 개시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조국 룰을 적용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에 임명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합니다. 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죠. 내로남불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당신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끝으로 오늘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발표한 초대 내각 명단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각설하고 안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입니다.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최근에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호 의원 인사 드리시죠. 다음은 국방장관 후보자입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입니다. 이종섭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제40기로 야전 지휘관과 국방부 합참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군사작전과 국방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분입니다. 특히 합참의 한미연합방위 추진단장을 지내며 한미 안보 동맹에도 그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입니다.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은 분입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 DC에 있던 19세기 말 대한제국공사관의 문화적 가치와 외교 역사적 의미를 발굴해서 재조명하고 공사관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여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언론과의 소통이 원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 관광의 발전과 아울러 K컬처 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와 문화 수출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 병원장입니다. 정 후보자는 외과 전문의로 37년간 암 수술과 의료 행정에 몸담았습니다. 2020년 초 대구 코로나 창궐 시 코로나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틀을 잡은 분입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를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에 따라 현장 진료와 의료 행정의 경륜가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 의원입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현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포함한 가족 정책을 설계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상공부를 시작으로 15년간 행정관료로서 통상과 산업정책을 두루 다뤘으며 학계에 진출한 이후 기술혁신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첨단 산업에 대한 안목과 식견이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창양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두 차례 제주지사를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린 도시 등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으로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해 왔고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 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권위자인 이종호 후보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 기술인 벌크 핀팻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입니다. 국내에서 연구를 해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제형 R&D로의 개편은 물론이고 역동적인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인선과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국민 앞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